타마는 예전의 기사였어요. 악마와 싸우며 인류를 위해 싸웠죠. 하지만 악마에게 죽임을 당하면서 모든 것이 끝났어요. 이제 그는 S급 거대 괴물로 환생했어요. 눈 깜빡할 사이에 국가를 멸망시킬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괴물이죠. 적어도 그의 상태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지만 현실에서 타마는 작고 푹신한 고양이처럼 생겼어요. 두 번째 삶에 감사하지만 괴물이 된다는 건 인간으로서 괴물들을 사냥했던 그에게 이상하게 느껴져요. 새로운 모습에 아직 적응 중이지만 그는 A급 슬라임이 천천히 자신을 향해 흔들거리며 다가오는 것을 알아차려요. 새로운 모습에 아직 적응 중인 그가 A급 슬라임이 천천히 자신 쪽으로 흔들거리며 다가오는 것을 발견했어요. 타마는 슬라임이 자신을 먹으려 한다는 것을 재빨리 깨닫습니다. 재빨리 생각한 타마는 자신의 상태창을 열고 방어 기술을 해제합니다. 그는 입에서 돌을 쏘는 능력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여 슬라임을 제거합니다. 위험이 사라지자 타마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며 환생한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슬라임을 먹어보기로 합니다. 그 맛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자신이 먹은 몬스터의 능력을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는 아이템을 저장하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는 이 발견에 흥분했다. 타마는 무엇을 더 먹을 수 있을지 던전의 나머지 부분을 탐험하기로 결정한다. 하지만 그의 S급 능력 덕분에 다른 몬스터들은 전혀 상대가 되지 않았다. 그는 미노타우루스 골렘뱀들을 찢어발기며 그들을 먹어치우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기술을 얻었다. 지금까지 고양이로서의 삶은 나쁘지 않았고 타마는 이 생활에 익숙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한편 엘프 모험가가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마치고 던전 입구에 도착했다. 타마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탐험하느라 바쁜데 방 한가운데에 보물상자를 발견했다. 흥분한 타마는 달려갔다. 그는 전에 보물상자를 직접 본 적이 없어서 흥분해서 그것을 열어본다. 안에는 거대한 보석이 들어있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 상자는 함정이었고 미믹이 아니라 그를 숨겨진 보스방으로 순간이동시키는 함정이었다. 타마는 갑자기 자신이 대지용의 등 위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가 상대했던 다른 몬스터들과 달리 이 몬스터는 S급이었고 타마는 한 방에 쓰러뜨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대지용은 감히 자신의 소굴에 들어온 타마를 조롱하며 자신이 그를 죽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타마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났고 1시간 전이고 그는 그것이 곧 끝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타마는 돌 공격을 지룡에게 사용하려 하지만 그게 뭐 지룡이니? 공격은 그 단단한 비늘에서 그대로 튕겨나와 천장에 부딪히고 작은 구멍을 남겨 용은 반격으로 베어내고 타마는 강철의 몸 스킬을 발동하여 자신을 방어해. 그것이 그를 살려주긴 하지만 공격은 여전히 그를 심각하게 다치게 해. 타마가 자신의 공격을 버텨낸 것에 감명받은 용은 그가 이길 만큼 강하지 않다며 조롱하고 그를 끝장내려고 덤벼들어. 바로 그 마지막 순간에 타마는 비행 스킬을 발동하여 용의 한쪽을 베어 꼬리를 흔들며 눈짓을 한 후 천장 구멍으로 도망쳤다. 던전 밖으로 날아오른 타마는 심하게 출혈을 하고 있었다. 과다출혈로 쓰러지기 전에 필사적으로 안전한 곳으로 향했다. 던전 출구 근처에서 몸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는 그 자리에 쓰러졌다. 움직일 수 없이 누워 있는 그에게 모퉁기를 돌아 무언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절망적인 심정으로 그는 무엇이든 자신을 발견하면 끝장낼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다행히도 그 모습은 괴물이 아니었고 방금 도착한 엘프 소녀였다. 그녀는 타마의 거의 죽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즉시 달려가 도왔다. 타마는 몇 시간 후 붕대를 감고 부드러운 침대에 누워서 깨어났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자신이 어디 있는지 궁금해한다. 하지만 곧 요정소녀가 그를 위해 우유 한 그릇을 들고 방에 들어온다. 타마는 기절하기 직전에 그녀를 본 것을 기억하고 그녀의 아름다움에 매료된다. 그녀의 존재는 너무나 매혹적이어서 그녀 주변의 공기마저 따뜻해지는 것 같고 그녀의 우아한 곡선은 마치 마법처럼 느껴진다. 그가 깨어난 것을 보고 안도한 요정소녀는 그의 부상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말해주고 그런 작은 고양이 같은 그가 어떻게 그렇게 위험한 던전 한가운데 있게 되었는지 전혀 모르겠다고 말한다. 타마는 그녀가 자신을 그냥 평범한
고양이로 생각하고 자신이 진짜 S급 거대 괴수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을 깨닫는다. 말을 못하니 바로잡을 수도 없지만 솔직히 왜 그래야 할까요? 매일 밤 행복한 그녀의 부드러운 베개에서 자는데 특히 그럴 이유가 있을까요? 몇 주 후 자신을 아리아라고 소개하는 엘프 소녀는 타마를 돌보며 완전히 건강하게 회복시켜줍니다. 어느 날 아리아가 평소처럼 심부름을 나간 후 타마는 자신이 그녀가 자신을 위해 해준 모든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하게 됩니다. 아리아는 타마를 건강하게 회복시켜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자신의 침대에서 자도록 했고 그가 예상치 못한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녀가 해준 모든 것에 감사하며 타마는 목숨을 걸더라도 그녀를 지키겠다고 맹세합니다. 아리아를 지키겠다고 결심한 타마는 몰래 아리아를 따라 지하 감옥으로 향합니다. 배가 떠나기 전에 몰래 배에 올라탄 그는 도착하자마자 숨어서 아리아를 면밀히 지켜봅니다. 조용히 아리아를 따라가면서 타마는 그녀가 또 위험하거나 곤란한 상황에 처할까봐 걱정합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해야 돼. 아리아가 고블린 무리와 마주치자 그녀는 가속 스킬을 사용하여 거뜬히 제압합니다. 보상으로 받을 고블린 귀를 줍기 위해 몸을 숙입니다. 동시에 그림자 속에서 지켜보던 타마는 놀랍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전직 기사였던 그는 뛰어난 검술을 알아봤다. 아리아의 속도와 정확성에 진심으로 감탄했다. 아리아가 고블린 귀를 모두 모으자 구석에서 엿보는 또 다른 고블린을 발견했다. 그녀는 즉시 전투 자세를 취하며 대비했다. 이미 할당량을 채울 만큼 충분한 고블린을 처치했지만 만약 이 고블린이 공격한다면 그녀는 그것 또한 처리할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이 보통 고블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고블린 마법사였다. 고블린 마법사는 거대한 화염구를 날렸고 아리아는 완전히 당황했다. 경비병을 보고 자신이 진짜 위험에 처했음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의 압도적인 능력을 사용하면 괴물로 드러날 것이고 그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마는 아리아를 밀쳐내고 평범한 고양이 발톱으로 고블린 마법사를 베었습니다. 고블린 마법사의 균형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고 던전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져 죽었습니다. 아리아는 충격을 받고 혼란스러워하며 타마가 어떻게 거기에 있었고 어떻게 자신을 구했는지 모르지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 그녀는 그를 자신의 무릎에 눕힙니다. 그녀가 그의 배를 간지럽히는 동안 타마는 완전한 행복에 젖어 있다. 마을로 돌아온 아리아는 모험가 길드로 가서 고블린 길을 제출한다. 접수대에 가는 길에 그녀는 카즈민 경에게 멈춰 선다. 그녀는 전에 만난 적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피하려고 하는 남자다. 카즈민은 평소처럼 그녀에게 자신의 파티에 합류하라고 조르기 시작한다. 아리아는 카즈민이 쓰레기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정중하게 거절하지만 카즈민은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의 손을 금단 지역으로의 비밀 임무에 슬쩍 넣으려 한다.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타마가 카즈민의 손에 이빨을 받고 꽉 물고 그에게 본보기를 보여준다. 카즈민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치다가 결국 타마를 뿌리쳤지만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타마가 그의 얼굴에 착지하며 흠씬 핥히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리아의 가슴으로 태연하게 다시 뛰어올랐다. 이제는 격분한 카즈민은 검을 뽑으려고 손을 뻗었다. 하지만 그가 칼을 휘두르기도 전에 길드 마스터 아놀드 홀스웨이나이저, 즉 안나로 더 잘 알려져 있고 절대 친척이 아닌 그가 끼어들어 칼을 뽑는 것을 막았다. 아놀드는 차분하게 카즈민에게 길드에는 무기를 뽑는 것을 금지하는 엄격한 규칙이 있다고 상기시키며 특히 고양이와 싸우는 것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에는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규칙을 어기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놀드와 맞설 생각이 없었던 카즈민은 물러서서 문을 박차고 나갔다. 아리아는 아놀드에게 도와줘서 고맙다고 하고 아놀드는 괜찮다고 하며 타마가 제때 잘 물어줘서 아리아를 도왔다고 칭찬합니다. 타마가 적절한 타이밍에 물어서 아리아를 도왔다고 칭찬합니다. 아리아는 접수대에 가서 아놀드가 자신이 모은 몬스터, 부위들을 기록하여 퀘스트를 공식적으로 완료합니다. 그 후 테이블에 앉아 타마와 시간을 보내네 전내감인 차만간을 보냅니다. 지금까지는 잘 풀려왔지만 아리아는 타마의 배를 간지럽히다가 손가락이 꼬리 쪽으로 향하면서 천개한보 소리 쇼츠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고양이 꼬리를 간지럽히는 것에 너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아리아는 목욕 준비를 하면서 타마를 데려가려고 합니다. 타마는 예전 기사답게 함께 목욕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에게는 자존심과 체면의 문제라서 여탕에 들어갈 리가 없죠. 물론 타마는 어쨌든 목욕탕에 들어가게 됩니다. 목욕을 하는 동안 아리아는 더 강해지고 싶다는 자신의 소망을 털어놓습니다. 그녀는 몇 년 전 악마들에 의해 마을이 거의 파괴될 뻔했지만 전설적인 검성 엘리샤가 나타나 모두를 구해주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후로 아리아는 엘리샤처럼 강해지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다음날 아리아와 타마는 길드로 돌아가는 길에 타마는 아리아가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알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녀를 따뜻하게 맞이하고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도착하자 아리아는 안내데스크의 아놀드에게 인사합니다. 하지만 아놀드는 심각한 표정으로 오늘은 머무르기에 좋은 날이 아니라고 경고하며 그녀에게 즉시 떠날 것을 충고합니다. 아리아가 그의 충고에 따르기도 전에 카즈민이 뻔뻔하게 난입하여 자신의 고양이에게 공격당한 후 바로 남작에게 갔다고 말합니다. 그는 남작 자신의 특별 명령서를 자랑하며 타마를 안락사시키라는 명령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는 남작 자신의 특별 명령서를 보여줍니다. 타마를 안락사시키라는 명령이라고 선언합니다. 아리아는 들은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타마와 함께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미 그녀에게는 너무나 소중해졌습니다. 절대로 타마를 죽게 둘 수 없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카즈민에게 자비를 구합니다. 하지만 카즈민은 그녀의 절박함을 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기로 합니다. 그는 결투를 제안합니다. 아리아가 이기면 타마는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즈민이 이기면 아리아는 그의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카즈민이 아리아보다 계급이 높기 때문에 완전히 불공평한 거래입니다. 그래도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타마를 살리고 싶다면 어쩔 수 없이 동의해야 합니다. 결투가 시작되고 카즈민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녀의 옆구리를 세게 차서 뒤로 넘어뜨립니다. 하지만 그녀가 회복되자 조롱하며 칭찬합니다. 속도는 빠르지만 그에게는 절대 이길 수 없다고 말한다. 아리아는 전략을 바꿔 여러 개의 단검을 던진다. 하지만 카즈민의 칼날이 통과하지 못하는 망토가 모든 단검을 막는다. 그러고는 그녀에게 돌진하여 쉴 새 없이 검으로 공격하며 그녀를 계속해서 수세에 몰아내오다가 결국 그녀의 무기를 빼앗는다. 무기가 없어진 아리아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된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마찬가지처럼 보인다. 옆에서 지켜보던 타마는 갈등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리아는 질 것이고 카즈민과 결혼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 돕는다면 모두가 그가 괴물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추격당할 거야. 카즈민이 최후의 일격을 위해 검을 들고 아리아의 항복을 강요하려는 순간 타마는 결심하고 앞으로 뛰어들어 강철의 몸기술을 사용하여 칼날을 산산조각 냅니다. 카즈민이 반응하기도 전에 타마는 강력한 울음소리를 내지르며 카즈민을 근처 나무 무리 속으로 날려보냅니다. 순전히 우연히도 카즈민의 부러진 검이 황금알을 향해 날아갑니다. 카즈민이 이 결투에서 무사히 빠져나가지는 못할 거라고 말씀드리죠. 관중들은 놀라서 방금 일어난 일을 처리하며 속삭입니다. 모두 고양이가 능력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그 사실을 빠르게 깨달았습니다. 이건 보통 애완동물이 아니라는 것을. 타마는 이럴 줄 알았습니다. 자신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는 순간 자신이 괴물이라는 것을 알아챌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아를 지켰기에 만족합니다. 아리아와 아놀드가 타마에게 다가갑니다. 그를 괴물이라고 비난하는 대신 그가 무엇일지 추측하기 시작합니다. 몇 가지 논의 끝에 그들은 결론을 내립니다. 타마는 괴물이 아니라 요정 고양이일 거야. 아놀드는 아리아를 결투의 승자로 선언하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다. 타마는 엄청난 힘을 가진 새끼 고양이로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침대에서 편안하게 자신의 비밀을 지키며 삶을 계속 이어간다. 다음날 아침 아리아는 타마를 침대에서 깨우려고 안으려 하지만 타마는 장난스럽게 아리아의 귀를 건드려 아리아를 당황하게 만든다. 전생에 훌륭한 기사였던 타마는 재빨리 그만두고 자리를 떠나고 아리아는 더 해달라며 타마를 부르며 상황을 더욱 이상하게 만든다. 그날 후에 아리아는 대장간으로 가서 친구인 불칸을 만나러 가는데 타마도 함께 간다. 타마가 도착하자마자 불카누스는 눈을 떼지 못하고 타마가 너무 귀엽다며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아리아는 타마에 대해 더 설명하고 그를 위해 방어구를 만들러 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불카누스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타마처럼 귀엽고 실용적인 것을 만든다는 생각에 기뻐합니다. 불카누스는 즉시 작업에 착수하여 타마에 치수를 재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아리아에게 방어구가 완벽할 것이라고 확신시킨 후 불카누스는 다른 작업으로 돌아갑니다. 한편 아리아는 탐에게 다가가 속삭이며 함께 모험을 떠날 것을 제안합니다. 액션을 갈망하던 타마는 주저없이 동의합니다. 하지만 불카는 타마에 갑옷 제작에 몰두하며 마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임합니다. 놀랍게도 10분도 차이 안 되어 불카는 갑옷을 완성하고 그것은 걸작이었습니다. 타마는 갑옷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세련되고 전투 준비가 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불칸에게는 여전히 큰 문제가 하나 남았습니다. 바로 아리아의 검을 더 가볍게 만들지 못한 것입니다. 100번이나 다시 만들었지만 아리아는 훈련 중에도 여전히 검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의뢰들이 심각한 문제가 되었어요. 고민 끝에 불카누스는 임시 파티를 결성해서 아리아의 활약을 직접 관찰하자고 제안해요. 그렇게 하면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날 후에 그룹은 던전으로 향해요. 불카누스는 망설이지 않고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며 만나는 추한 고블린들을 모조리 박살내요. 아리아는 경외감에 휩싸이고 타마는 조용히 감탄하며 불카누스가 강하고 용감하다고 생각해요. 괴물의 화염 공격을 막아내면서 불카누스는 자신의 힘을 다시 한번 증명해요. 자신의 대장장이 기술에서 파생된 특별한 기술을 사용해서 이 기술을 이용해 다양한 속성을 자신의 갑옷에 두르고 거의 막을 수 없게 만듭니다. 길이 열리자 불카누스는 비켜나서서 아리아에게 검을 처리할 차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리아가 앞으로 나서자 다음 적이 나타납니다. 거대하고 흉측한 오크로 지금까지 상대한 어떤 것보다 훨씬 위험해 보입니다. 아리아는 그 거대한 오크를 견딜 수 없습니다. 역겹고 무서웠지만 어쨌든 돌진합니다. 가속 기술을 사용하여 공격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오크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그녀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주인이 위기에 처하자 그는 공중으로 뛰어올라 강철의 몸 기술을 발동하여 오크의 다음 공격을 막고 아리아에게 필요한 기회를 줍니다. 타마의 방해 공격 덕분에 아리아는 단 한 번의 정확한 타격으로 오크를 제압합니다. 싸움을 지켜보던 불카는 아리아의 장검이 그녀를 느리게 하고 움직임을 비효율적으로 만든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아직 자신의 실력에 만족하지 못한 아리아는 불칸에게 더 어려운 시련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더 강해지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불칸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으로 향하자고 제안합니다. 수많은 몬스터들이 기다리고 있는 층으로 말이죠. 아리아는 무엇이든 준비됐지만 앞으로 나아가자 무시무시한 짐승 대신 미끈미끈하고 음흉한 로퍼 무리와 로버 무리와 마주하게 됩니다. 타마는 공포에 질려 그 섬뜩한 생물들이 아리아를 사방에서 잡을까봐 걱정합니다. 불칸은 아리아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들의 미끈미끈한 소나기에 걸리지 않도록 경고합니다. 즉시 아리아는 자신의 가속 스킬을 사용하여 공격하지만 로퍼들은 너무 빠릅니다. 그들은 미끄러워서 아리아의 공격을 손쉽게 피합니다. 심지어 그중 하나는 아리아의 무거운 검을 둘로 쪼개버립니다. 로퍼 중 하나가 아리아를 잡으려는 순간 불칸은 아리아를 향해 칼을 던집니다. 공중에서 칼을 잡은 아리아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곧바로 그것을 로퍼의 미끈미끈한 몸속에 꽂아 넣어 순식간에 뽑아냈다. 흥분한 그녀는 다음 로퍼로 향했다. 그녀를 자세히 지켜보던 불칸은 곧 아리아가 더 짧은 무기로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순식간에 아리아는 정확하고 빠른 움직임으로 로퍼의 신체 부위를 잘라냈고 불칸은 멍해졌다. 그녀는 아리아가 숙련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두 번째 로퍼를 그렇게 빨리 제거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마치 싸움이 끝난 것처럼 보였을 때 로퍼의 몸에서 갑자기 끈적끈적한 액체가 아리아에게 튀었고 손이 재생되었다. 아리아는 역겨움에 얼굴을 찡그리며 소리쳤다. 오직 타마는 그렇게 그녀를 만질 권리가 있어요. 순수한 분노에 휩싸여 그녀는 잔혹한 한 방으로 그 미끈한 생물을 끝장내고 환생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작은 조각으로 잘게 썰어버립니다. 벌컨과 타마는 아리아의 놀라운 실력에 칭찬하며 달려갑니다. 벌컨이 먼저 도착하는 동안 교활한 고양이 타마는 잠시 멈춰서 쓰러진 로퍼들로부터 즙을 훔치려 합니다.
그들의 독특한 능력을 흡수하기를 바라면서 한편 아리아는 자신에게 물을 뿌린 로퍼에게 여전히 화가 나 있습니다. 분노에 찬 그녀는 이미 산산조각 난 몸에 계속 구멍을 뚫습니다. 타마는 감탄해야 할지 공포에 질려야 할지 몰라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봅니다. 싸움 후 아리아는 왜 장검을 택했는지에 대해 불칸에게 털어놓습니다. 그녀는 처음에 장검을 휘두르게 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어린 시절 전설적인 검성을 만났던 기억을 떠올리며 그녀가 우상으로 삼고 검을 들게 된 영감을 준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장검이 자신의 싸움 스타일과는 맞지 않지만 우상의 뒤를 잇고자 수년간 장검을 놓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단검이 자신에게 얼마나 잘 맞는지 알게 된 후 자신의 진정한 강점을 받아들일 때가 왔다고 결심합니다. 타마는 그녀의 결의에 감탄하며 이 결정이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확신시켜줍니다. 그녀의 성장을 본 벌커는 더 낮은 던전층을 탐험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리아가 단검으로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아래로 내려가기 전에 일행은 현자의 돌 근처에서 휴식을 취하는데 그것은 몬스터들을 멀리하는 희귀한 유물입니다. 휴식을 취하는 동안 아리아는 돌을 조사하고 그것은 고통스러운 어린 시절 마을이 악마들에게 공격받았던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생각에 잠긴 그녀는 벌컨이 자신을 관찰하고 있는 것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벌컨은 조심스럽게 괜찮냐고 묻지만 아리아는 그것을 무시하고 재빨리 과거에 대해 더 생각하지 않으려고 화제를 돌립니다. 한편 타마는 근처 무릉덩이에서 즐겁게 놀고 아리아도 함께 놀자는 제안을 받습니다.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플롯 아머를 벗어던져 탐에게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곧 불카누스도 그들에게 합류하고 세 사람은 수영장에 들어갑니다. 타마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수영을 하며 최선을 다해 시선을 그들의 수박 시즌에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휴식 시간 동안 아리아는 불카누스에게 자신의 평소 던전 파티에 대해 묻습니다. 그 질문은 의도치 않게 불카누스를 불편하게 만들었고 그는 두 명의 파티원이 사랑에 빠진 후 파티가 해체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여성 파티원이 임신했고 그 커플은 정착하기로 결정하여 모험을 끝냈습니다. 화제를 바꿔서 벌커는 흥미로운 사실을 말합니다. 타마 같은 원소 고양이들은 교배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리아는 타마가 더 커지고 본격적인 발전기가 오면 어떻게 될까 궁금해합니다. 아리아는 놀랍게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 생각에 눈을 빛냅니다. 그러면서 타마에게 빨리 크라고 말하며 야옹야옹 아기들을 갖고 싶다고 농담을 합니다. 타마의 굳은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이건 그가 예상했던 모험이 아니었죠. 휴식이 끝나고 일행은 다음 던전층으로 내려가 강력한 미노타우로스를 만납니다. 전에 싸웠던 고블린들과는 달리 이 짐승은 만만치 않습니다. 아리아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움직임을 살핀 후 돌진하여 회오리 배기를 날립니다. 하지만 그녀의 공격은 미노타우루스를 간신히 스칠 뿐 아직 상당한 피해를 줄 만한 힘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녀가 주춤하는 것을 본 불칸은 다가가 그녀를 격려하며 아리아의 자신감을 북돋아줍니다. 불칸의 지원 덕분에 아리아는 더 빠르고 공격적인 전투 스타일로 바꿉니다. 미노타우루스는 그녀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거대한 무기를 마구 휘두릅니다. 그중 한 번의 공격이 천장을 강타하여 큰 덩어리들이 자네들이 불카누스에게 위험할 정도로 가까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타마는 자신의 에테르 울부짖기 기술을 사용하여 떨어지는 바위들을 막아냈고 불카누스를 위험에서 구했다. 타마의 용기에 고무된 아리아는 기회를 포착하여 미노타우루스의 가슴에 결정적인 일격을 날렸고 짐승을 쓰러뜨렸다. 타마가 아리아의 승리를 축하하는 동안 불카누스는 작은 고양이의 힘과 용기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생각했다. 타마는 정말 강한 알파 수컷이구나. 모험가 길드로 돌아온 세 사람은 던전 공략에서 얻은 전리품을 처분했다. 곧바로 아놀드는 타마의 깊은 상처들을 발견하고 미노타우루스는 누가 이걸 만들었는지 묻습니다. 불카누스는 아리아의 새로운 기술 덕분이라고 자랑스럽게 설명합니다. 동시에 아놀드는 아리아가 처음 마을에 왔을 때 얼마나 약했는지 떠올리며 그녀의 놀라운 성장에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고마워하는 아리아는 그에게 감사를 표한 뒤 근처 식당으로 가서 벌어들인 돈으로 성공을 축하합니다. 식당에서 불카누스는 술을 계속해서 많이 마시는데 타마는 그녀가 속으로 술꾼이 아닐까 의심합니다. 한편 아리아는 레이드 동안 도와준 것에 대해 불카누스에게 감사를 표하며
함께 일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이야기합니다. 벌커는 기쁘게 동의하며 던전에서 주워온 약초들을 자랑스럽게 보여줍니다. 두 사람이 모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며 타마는 약간 향수에 젖어 자신이 모험가였던 시절, 승리와 이야기를 나눌 친구들이 있었던 때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타마는 아리아와 벌컨 옆에서 싸우고 그들을 보호하며 그들과 함께하는 현재의 삶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담배 피우는 엘프의 애완동물이 되는 것은 모든 남자의 판타지니까요. 그들의 유대감을 공식화하기 위해 벌컨은 진짜 파티를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아리아는 기뻐하면서도 수줍어져서 대답하지 못합니다. 바로 그때 타마가 나서서 아리아의 손을 살며시 물고 벌칸의 손 위에 올려놓으며 그들의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새로운 파트너십의 그룹은 환호성을 질렀고 술을 여러 잔 마시며 축하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타마는 아리아와 벌칸의 매혹적인 곡선 사이 끼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잠 못 이루던 그는 아리아가 잠꼬대로 타마가 너무 거칠게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중얼거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타마는 이상한 말에 눈썹을 치켜 올렸지만 차분하게 무시했습니다. 머리를 식히려고 자신의 스탯을 확인하던 중 진화 조건을 충족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화하면 거대한 괴물이 될 수도 있고 아리아와 불칸과 함께 만들어온 편안한 삶을 위협할 수도 있어요. 타마는 그러지 않기로 하고 그들의 충실하고 사랑스러운 애완동물로 남기로 합니다. 다음날 아침 마을을 거닐던 아리아와 타마는 두 명의 불량배를 만납니다. 그들은 어린 소녀를 괴롭히며 소매치기라고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아리아는 주저없이 개입합니다. 불량배들은 그녀의 정령 고양이 친구를 보고 위험을 감지하고 재빨리 도망칩니다. 아리아는 소녀를 위로하고 그녀가 고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리아는 아이를 근처 수녀원으로 데려가기로 합니다. 수녀들이 고아들을 돌보는 곳입니다. 수녀님과 아리아의 대화를 엿들은 타마는 스승님의 자애로움에 깊은 존경심을 느끼며 마음속으로 더욱 충실히 따르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날 저녁 아놀드는 아리아를 길드로 불러 C급 승급을 축하합니다. 그는 그녀의 발전에 대한 보상으로 반짝이는 새로운 목걸이를 선물합니다. 그들의 축하 자리는 의뢰 게시판에서 들려오는 큰 소란으로 인해 중단됩니다. 아놀드는 근처 레나드 마을에서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으며 악마가 그 배후에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아리아는 악마에 대한 분노가 다시 타오릅니다. 그녀는 아놀드에게 더 자세한 내용을 묻고 자신감 있게 해결 의지를 밝힙니다. 긴급 임무를 수락하고 앞날에 닥칠 어떤 일에도 대비할 준비를 했습니다. 아리아는 이야기를 듣고는 바로 아놀드에게 그 사건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을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벌칸은 엘프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보고 그녀가 감당하기에 너무 큰 일을 맡은 건 아닌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리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치기 전에 빠르게 행동하고 싶었습니다. 아리아의 결연한 모습을 본 아놀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를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놀드는 또한 상황이 이렇게 되면 어떤 용병단이 그들을 먼저 차지할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아놀드는 또한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니 어떤 용병단이 곧 그들을 가로챌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튜닉을 입은 젊은 남자가 길드 안으로 들어와 자신을 세드릭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대원들은 그를 즉시 알아봤습니다. 그는 미궁 탐험으로 유명한 공작의 장남이었습니다. 세드릭은 불카누스에게 따뜻하게 인사하고 아리아에게 곧 함께 싸우게 될 거라고 알렸습니다. 타마는 라그나로크라고 불린 전쟁 중 옛날의 세드릭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들은 악마들과 맞섰고 많은 사람들을 잃어왔지만 그들은 대마법사로 알려진 이 놀라울 정도로 강한 아이 덕분에 이겨냈습니다. 그는 그들을 승리로 이끌었고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소란 속에서 아리아는 자기 팀이 다가올 일을 감당하기에 충분히 크지 않을까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놀드는 아리아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세드릭은 모두를 놀라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거든요. 아리아가 세드릭에게 애정 어린 시선으로 매달리자 아놀드는 그런 일은 사적으로 하라고 조언했어요. 두 사람의 관계가 궁금했던 아리아는 그들이 커플인지 물었어요. 벌컨이 그렇다고 확인하자 타마는 할 말을 잃었어요. 주인공은 그동안 조용히 있었지만 집에 돌아오니 주인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자신의 주인이 평소와 달라 보였어요. 그들이 곧 마주할 위험을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었어요.
타마는 그녀를 응원하려고 얼굴을 살짝 핥았고 그녀는 그에게 키스를 해서 그를 놀라게 싸겠어요. 무리가 길을 떠날 준비를 하자 타마는 정신을 차렸어요. 가는 길에 그들은 새로운 팀원들과 합류했어요. 은발의 데니, 하워드라는 인간형 몬스터 빨간 머리의 케니, 그리고 마리에타. 아리아는 타마를 팀원들에게 소개했고 그의 귀여움은 매력적으로 작용했어요. 마리에타는 심지어 번갈아가며 그를 안고 다녔어요. 하지만 오크 무리가 길을 막으면서 평화로운 여행은 난관에 부딪혔어요. 세드릭은 데니에게 돌아서서 그에게 처리하라고 부탁했습니다. 데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특별한 기술 없이 모두 제압했습니다. 불칸 큐리어스는 그의 능력에 대해 물었고 케니는 데니가 일을 처리하는데 어떤 속임수도 필요 없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아리아는 라그나로크 영웅들이 정말 얼마나 강한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타마는 데니의 순수한 힘에 놀랐고 그와 함께 싸울 생각에 들떴습니다. 밤이 되자 그들은 레너드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주민들은 세드릭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 마을 주민은 많은 사람들이 실종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적지로 향했던 수색대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날 밤에도 또 다른 소녀가 납치당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리아는 자신의 고향이 침략당했던 때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을 지도자는 세드릭과 그의 일행이 그날 밤을 살아남을 마지막 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기사단이 지쳐 보였지만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나중에 숙소에서 아리아는 기사단에게 기사가 된 이유를 물었습니다. 데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파산했고 빚을 갚기 위해 기사가 되었습니다. 하워드도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케니는 필요했다. 그녀를 위해 약을 사는 돈. 자매와 마리에타는 원했습니다. 아빠를 노예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그들의 말을 듣고 타마는 어떻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유는 무겁습니다. 아리아조차도 그것을 키우는 것에 대해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사들은 그렇게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빚을 다루었고 있었습니다. 지금 자신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세드리츠는 그것을 현실로 유지했습니다. 그가 신경 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사랑이나 가족에 대해 공작의 아들로서 물건. 그는 주문에 합류했습니다. 그는 더 나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괴물을 처치하는 데 짜릿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의 무뚝뚝함은 모든 사람에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 목욕 시간이었습니다. 여자아이들은 갔고 남자아이들은 용감하게 몰래 엿보려고 했습니다. 타마는 그걸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을 현행범으로 잡고 큰 소리로 외치며 데니와 하워드를 그들의 숙소로 뛰어가게 했습니다. 세드릭은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의 팀이 왜 그렇게 임무에 열광하는지에 대해 그들이 무엇을 보려고 했는지보다 더 궁금해했습니다. 정리 후 그들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미궁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뒤쫓기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무언가가 그들을 덮치려 하고 있었다.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며 그 생물에게 그들은 그저 걸어다니는 먹잇감일 뿐이었지만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았다. 공격하기 전에 힘을 더 키워야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바다 늑대떼가 길을 막았다. 그때 하워드가 거대한 방패를 들고 나서서 늑대들의 시선을 자신에게 집중시키며 조롱했다. 그 덕분에 나머지 대원들은 공격할 여유가 생겼다. 세드릭은 날카롭고 정확한 검술을 선보였고 아리아는 뛰어들어 이번에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듯 결연하게 싸움에 참여했다. 무장한 늑대들을 발견한 타마는 맹렬한 포효를 쏟아낼까 생각했지만 대신 물 공격으로 응수하기로 했습니다. 순식간에 한 마리를 쓰러뜨리고 두 마리를 더. 곧바로 제압하며 그의 무리는 눈이 휘둥그레져 놀라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림자 속에서 지켜보던 거대한 악당은 자신의 늑대들이 얼마나 빨리 무너졌는지, 특히 자연의 힘을 다루는 것처럼 보이는 탐에게 당한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비록 그의 무리가 강했지만 그는 그들을 자신의 영역으로 더 밀어붙이도록 내버려둘 수 없었습니다. 필요하다면 더 많은 무기를 꺼내 들거나 직접 싸움에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분대와 합류하자 모두 타마의 놀라운 실력에 깜짝 놀랐어요. 아리아는 순간에 압도되어 크게 소리치며 그의 힘을 느껴보고 싶다고 분명히 했어요. 타마는 그녀의 말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녀가 여전히 자신의 주인이라는 것을 상기하며 참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일행은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 모두가 움직이지 못할 정도였던 방에 들어갔어요. 세드릭이 그룹의 행진을 멈췄어요. 바로 그때 미궁의 주인 베릴 아스타로트가 나타나 그들의 여정이 끝났다고 말했어요. 그는 죽은 동족을 위해 복수하려는 악마 생존자로 나타났습니다. 다니는 그가 레너드 마을을 공격한 것을 비난했지만 베릴은 그를 제지하며 레너드는 훨씬 더 큰 사건의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혼란을 일으키려 트롤 무리를 풀어놓았습니다. 트롤들의 속셈을 알고 있던 세드릭은 팀에게 분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베릴은 그럴 생각이 없었기에 마법벽을 만들어 타마를 다른 사람들과 분리시켰습니다. 첫 번째 트롤이 탐에게 달려들었지만 그는 트롤의 팔을 뜯어버림으로써 맞섰지만 팔은 바로 다시 자라났습니다. 한편 세드릭의 팀은 그에게 지휘를 맡기라고 말했습니다. 탈출을 감행하며 자신의 기술을 믿고 돌파구를 찾았다. 세드릭은 어둠의 마법으로 감싼 칼을 뽑아들고 두 마리의 트롤에게 돌진하여 재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찢어 발겼다. 베릴은 세드릭이 사용하는 마법을 알아보고 라그나로크 전쟁 당시 단 한 명의 위대한 마법사만이 사용했던 금단의 힘임을 인지했다. 세드릭은 씩 웃으며 적어도 자신에게는 즐거운 시간이 될 거라고 말했다. 타마는 돌팔매 공격을 시도했지만 트롤들에게 거의 상처를 입히지 못했다. 트롤들은 바로 회복되었다.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는 것을 보고 타마는 도망치기 시작하며 더 강한 형태로 진화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그렇게 하면 깨질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와 아리아의 유대감 그리고 그 생각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녀 곁에 있겠다고 결심했죠. 그래서 타마는 전략을 바꿔 불꽃 포효로 트롤들을 공격합니다. 열기가 너무 강렬해서 상처가 아물지 못하고 하나씩 쓰러집니다. 타마의 맹렬한 공격에 지친 베릴은 다음 라운드를 준비합니다. 불칸이 망치를 휘두르며 들어오지만 베릴은 재빨리 움직여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피하고 아리아의 칼날을 단검으로 막습니다. 그는 불칸의 움직임이 얼마나 느린지 입을 놀리기 시작하지만 불칸은 먼지를 일으켜 그의 시야를 방해합니다. 아리아는 틈을 타 쇄도하여 베릴의 가슴에 칼날을 꽂습니다. 처음엔 긁힌 줄 알았지만 그녀의 단검에서 섬광이 터져 나오며 깊은 상처를 입히고 그를 무릎 꿇게 합니다. 베릴은 마지막 수단으로 단검을 휘둘러 피부보다 깊이 아리아를 베었습니다. 대원들이 그녀 곁으로 달려가는 동안 타마는 당황하여 칼날의 독이 발렸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베릴은 다쳐서도 씩 웃으며 진정한 힘이 다시 일어날 때 인류는 끝장이라고 큰 소리칩니다. 하지만 더 말하기도 전에 그의 몸은 돌로 변해 가루가 됩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독이 아리아의 팔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세드릭은 그것을 즉시 알아봅니다. 드래곤의 독입니다. 하워드는 상처를 방패에 지지고 그녀를 구하기 위해 도시로 서둘러 돌아갑니다. 레너드 박사는 냉정하게 설명합니다. 드래곤의 독은 하루 밤 만에 죽음을 의미합니다. 단 지룡의 눈을 구하지 않는다면요. 그들은 괴물을 상대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지만 세드릭은 그것을 막습니다. 팀은 괴물을 상대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지만 세드릭은 시간이 없다고 말하며 제지합니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아리아의 고통은 더욱 심해지고 타마는 절박함을 느낍니다. 죄책감에 짓눌린 그는 홀로 떠납니다. 그는 아리아가 한때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것을 기억하고 모든 것을 걸더라도 그녀에게 빚을 갚겠다고 맹세합니다. 타마는 자신이 속성 고양이가 된 폐허로 향하며 땅에 용이 전에 자신과 싸워 거의 죽일 뻔했던 용과 맞설 준비를 합니다. 그가 나타나자 용은 방심하고 전에 도망쳤던 그를 조롱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타마가 겁먹지 않습니다. 그는 이기러 온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현재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최후의 선택을 합니다. 바로 거대한 괴물로 진화하여 싸움의 종지부를 찍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거대한 모습으로 변신한 타마가 아래 용에게 포효하며 불꽃을 쏟아붓는다. 하지만 용은 너무 빨랐다. 순식간에 다가와 불꽃을 내뿜고 타마에게 이빨을 박는다. 타마의 눈이 고통스럽게 흔들리지만 그것은 모두 계획의 일부였다. 타마는 용이 방심해서 자신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물어뜯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순간 타마는 불꽃 날개를 휘둘러 용의 눈을 순식간에 꿰뚫었다. 마침내 용은 패배하여 쓰러지지만 타마의 에너지도 함께 소진된다. 평소의 작은 털복숭이 모습으로 돌아가지만
힘없는 상태에 잠길 시간은 없다. 하지만 힘없는 상태에 머무를 시간은 없다. 그는 용의 눈을 낚아채 자신의 보관함에 넣고 작은 박쥐 날개를 퍼덕이며 전장에서 날아간다. 숨는 곳으로 돌아오니 아리아는 간신히 살아있다. 완전히 치료되었고 벌컨은 그녀 옆에서 울고 있으며 대원들은 주위에 서서 가슴 아픈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 그때 밖에서 들리는 쿵하는 큰 소리에 모두 깜짝 놀란다. 세드릭과 데니가 뛰쳐나가 죽은 땅용과 거기에 누워있는 작은 타마를 발견한다. 털은 완전히 헝클어져 있고 몸은 낮잠을 잘 준비한 것처럼 뻗어 있다. 세드릭은 시간이 없다고 소리치며 대원들에게 용의 눈을 가져와 아리아를 치료하라고 말한다. 타마는 조용히 그녀를 위해 기도를 올린다. 자신이 깊고 어두운 꿈에 갇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악몽 속에서 그녀는 다시 마을로 돌아와 있고 불길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다. 그녀는 다시 13살이 되어 악마들이 현자의 돌을 찾아 도망치려는 사람들을 모두 파괴하는 것을 보고 있다. 그녀는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마나 얼어붙었는지, 심지어 얼마나 창피했는지 기억한다. 그때 갑자기 타마와 매우 닮은 고양이가 나타나 그녀의 목숨을 구한다. 그녀가 깨어났을 때 과거의 기억들이 그녀를 덮치고 그녀는 왜 항상 고양이에게 그렇게 마음이 약했는지 깨닫는다. 그리고 옆에 꼭 붙어 자고 있는 타마를 발견하고 조금 위안을 느낀다. 그녀가 깨어나자 과거의 기억들이 밀려오고 그녀는 왜 항상 고양이에게 마음이 약했는지 깨닫는다. 그녀는 옆에 꼭 붙어 자고 있는 타마를 보고 조금 위로를 받는다. 다음날 아침 모두 에어리아의 호전된 모습에 들떠 있었어요. 심지어 아놀드는 안도감에 눈물을 글썽였죠. 하지만 에어리아 몸속의 독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그녀는 며칠 동안 쉬면서 회복에 힘썼어요. 그날 밤 타마는 몰래 몬스터 사냥을 나갔어요. 그가 대지용을 쓰러뜨린 이후로 자신의 변신 능력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거대한 모습은 사라졌지만 용으로부터 새로운 기술들을 얻었어요. 큰 버팔로 같은 몬스터를 발견하고 새로운 기술, 용의 발톱과 용의 송곳니를 시험해보기로 했어요. 순식간에 버팔로들이 타마를 날려버릴 만큼 강해진 그의 힘에 타마는 놀랍니다. 그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부드러운 발소리에 그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갑자기 너덜너덜한 옷을 입은 소녀가 매끄럽고 인상적인 얼굴로 그림자 속에서 걸어 나옵니다. 이상한 건 그녀가 마치 타마를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그를 강한 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심지어 그의 갑옷을 마처럼 킁킁 맞는 기이한 행동까지 보입니다. 그녀는 한동안 그를 쫓고 있었습니다. 그 기이한 여자는 그가 왜 다시 약해진 모습으로 돌아왔는지 묻더니 소리를 지르며 격렬하게 추격해 옵니다. 솔직히 마치 짝짓기 철인 것처럼 과시하며 행동하는 것 같아요. 타마와 그의 멋진 몸매를 얻기 위해 어떤 자연 다큐멘터리보다 뛰어난 쇼를 펼치고 있어요. 타마는 놀라서 작은 구멍으로 뛰어들어 간신히 그녀의 손길을 피해요. 그녀는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고 타마는 소름이 끼쳐요. 타마는 간신히 도망치지만 그 일로 크게 흔들려요. 그가 다시 그곳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타마는 그 이상한 여자 때문에 여전히 불안한 채 그녀 옆에 바싹 붙어 누워요. 잠이 들 무렵 그녀에게서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지만 무엇인지 알 수 없어요. 다음날 아침 에어리는 타마를 리넨과 레이스로 멋지게 차려입혔어요. 정말 귀엽네요. 둘은 작은 피크닉을 떠납니다. 아리아가 모든 것을 준비하고 타마에게 열매를 건넵니다.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던 중 아리아가 지룡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지룡의 시체 옆에서 온통 망가진 타마를 발견했던 일을 떠올립니다. 그러고는 과거를 회상하며 타마에게 자신이 들려준 이야기들을 기억하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옛날에 악마들이 그녀의 마을 루미너스를 공격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타마와 같은 속성의 고양이가 그녀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만약 그 고양이가 없었다면 마을 전체가 검성님이 나서주지 않았더라면 그 순간 그녀는 전사가 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엄마와 가족을 뒤로하고 강해져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지만 이젠 항상 자신이 구해지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벌컨 세드릭 그리고 다른 모두가 자신을 위해 항상 나서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녀는 그들을 지키겠다고 맹세했건만 타마가 제 나름대로 그녀를 위로하며 뛰어오르고 그녀는 그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도 충분히 해냈어요. 결국 베리를 쓰러뜨린 건 당신이었잖아요. 나중에 그들은 새로운 갑옷을 준비한 벌컨을 찾아갑니다. 알고 보니 베리를 이기고
타마가 처리한 트롤들의 전리품을 팔아서 꽤 많은 돈을 벌었대요. 그걸로 최고급 장비를 다 맞췄대요. 갑옷이 가볍고 딱 맞아서 에어리아는 신이 나서 방방고 방디 자제메 솜이 바망 뛰고 있고, 벌커는 모든 세부사항을 설명하며 열을 올리고, 타마는 그저 멋진 새 전투복을 입은 주인을 감탄하며 바라보고 있네요. 그 후 세 사람은 새로운 장비를 몬스터에게 시험해보러 떠났습니다. 터널 지역으로 들어가자 약간 긴장이 되네요. 에어리아가 이곳에 온 지도 꽤 오래되었거든요. 꽤 오랜만이네요. 타마가 뛰어내리며 사자왕의 저항력을 부여하는 축복을 퍼뜨립니다. 얼음과 불에 대한 저항력으로 에어리아가 그를 감탄하며 바라봅니다. 너무 귀엽다고 생각하며 셋은 터널 더 깊숙이 들어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오우거를 만납니다. 에어리아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돌진하며 불칸누스까지도 놀라게 합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너무나 빠르고 비현실적으로 보입니다. 단 한 방에 오우거의 머리를 날려버립니다. 새 갑옷과 날카로운 칼을 자랑하며 기뻐하지만 타마가 갑자기 굳어버립니다. 뭔가 또는 누군가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그 소름 돋는 여자가 다시 나타났어요. 운명 타령을 하면서 타마 주변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고요. 아레아가 한번 쳐다보더니 폐허에서 온 길 잃은 모험가냐고 물었지만 그 여자는 계속 타마만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불쾌하게 혀를 내밀었어요. 자기는 어둠에서 태어났고 폐허라는 곳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타마 쪽으로 손가락을 까딱이며 자기는 그에게 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벌커는 기억상실증인가 보다 하고 넘기려고 했지만 그 여자는 아무도 해선 안 될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탐에게 자신을 임신시키라고 요구까지 했어요. 아레아가 즉시 다가가 그녀를 제지하며 타마는 아직 어린 고양이일 뿐이라고 일깨워줍니다. 그러자 타마는 푸드코트 구역으로 냅다 달려가 숨습니다. 그 모습에 기분 나쁜 여자는 더욱 화가 납니다. 그녀는 아레아가 작은 야옹이를 길들였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아레아는 여전히 너그럽게 그녀에게 함께 지낼 곳을 제공하며 타마를 안전하게 지켜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여자는 이것이 작은 강자 근처에 머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임을 깨닫고 동의합니다. 돌아가는 길에 그들은 여자에게 이름을 지어주기로 합니다. 그녀는 무관심한 척하지만 아리아는 별을 가리키며 그녀를 스텔라라고 부르자고 제안한다. 그녀는 고향에서 아름답다는 뜻이라고 설명한다. 타마가 동의하는 것을 보고 그 여자는 마침내 스텔라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로 한다. 집에 돌아왔을 때 스텔라를 청소하는 힘든 작업이 기다리고 있다. 스텔라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불평하지만 아리아는 계속해서 그녀를 문질러 깨끗하게 닦는다. 그 후 스텔라는 벌떡 일어서며 아리아가 사용한 돌이 물건을 깨끗하게 하는데 놀랍다고 말한다. 벌카는 웃으며 그것을 비누라고 말한다. 이제 자신감이 생긴 스텔라는 수영장에 뛰어든다. 수영장에서 물을 튀기며 놀고 있어요. 그러자 아리아가 타마를 불러 작은 발을 조심스럽게 닦아줍니다. 이 모습을 본 스텔라는 질투심에 불타올랐습니다. 스텔라는 불공평하다며 소리치고 타마를 자기가 씻기겠다고 합니다. 아리아는 자신이 주인이니 그럴 특권은 자신에게만 있다며 재빨리 제지합니다. 그날 밤 늦게 타마는 스텔라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깨어납니다. 타마는 고개를 돌려 스텔라가 자신을 섬뜩하게 쳐다보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는 스텔라가 자신에게 텔레파시를 걸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타마는 당황했지만 스텔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스텔라는 차갑게 과거의 타마가 자신을 어떻게 제압했는지 상기시켜줍니다. 타마는 미궁을 언급하기 전까지 완전히 길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때서야 스텔라가 자신이 물리친 대지용이라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스텔라는 어둠 속에서 태어나 어둠에 압도적인 랭크 스킬을 가지고 세상에 나왔다고 설명합니다. 타마가 나타나기 전까지 미궁의 모든 것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타마의 독특한 힘에 의해 그녀는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죽지 않고 타마처럼 환생하여 다시 태어났습니다. 죽어가면서 다음 생에 그를 찾겠다고 맹세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계속 그를 쫓아왔습니다. 타마는 모든 것을 이해하려 했으며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습니다. 그녀가 복수하러 돌아왔냐고 마침내 묻지만 스텔라의 의도는 또 다른 싸움보다 훨씬 더 이상합니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그에게 굴복했고 고양이 혁명을 시작하려면 그의 전설적인 고양이 주스만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스텔라는 그에게 깊이 사랑에 빠졌다고 고백하며 그는 그녀가 살면서 만난 유일한 강한 남자라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먹잇감을 노리는 포식자처럼
무시무시한 우아함으로 탐에게 달려듭니다. 그녀가 탐에게 다가가기 전에 아리아가 가로막아 상황을 종료시키고 타마를 구하며 스텔라를 수치심에 떨며 구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아리아는 스텔라에게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한 뒤 다시 잠이 듭니다. 하지만 타마는 무시무시한 용이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곧 자기한테 올 거라고 막을 수 없다고 자랑하면서요. 홀랜드의 공격조차도 그녀를 쓰러뜨릴 수 없었다고요. 다음 날 아침 아리아는 그녀를 데리고 아침 식사를 했고 처음으로 진짜 음식을 맛보는 것이 그녀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잠시 정신을 놓칠 뻔했지만 스스로를 다시 잡고 타마와 속으로 잠깐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후 아리아는 그녀를 데리고 마을을 산책하며 지워졌다고 주장하는 기억을 되살릴까 하고 바랐어요. 스텔라가 기억하는 유일한 것은 타마가 금색 장갑으로 뛰어드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알아내는 것만이 그녀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순간 타마는 자신이 이제껏 아리아를 자신보다 강하다고 여겨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리아는 스텔라를 돕기 위해 모험가가 되자는 아이디어를 던진 후 그녀를 불칸의 가게로 데려가 그 음모 대포들을 처리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녀의 복장을 곁눈으로 보며 마치 할인 판타지 달력에서 막 튀어나온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이 자신의 가슴을 포근하고 아늑하게 감싸준다고 말했습니다. 아리아가 스텔라를 위한 무기에 대해 물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무시하고 자신의 발룡의 기술을 사용하는 동안 타마는 그녀가 전생의 힘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음을 알아챘습니다. 그들은 계속 장비를 만지작거리다가 그녀가 불카누스에게 진정하라고 말하고 자신의 힘에 맞는 완벽한 무기를 찾는데 집중했습니다. 결국 거인들을 위한 거대한 방패를 선택했고 타마는 그녀가 왜 검을 선택하지 않았는지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에게 진 것이 강력한 방어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다음 방패와 함께 사용할 검을 찾았고 아리아가 타마에게 자신을 지켜보라고 말하며 던전으로 향했습니다. 아리아는 탐에게 그녀를 지켜보라고 말했습니다. 불카누스가 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스텔라는 뛰쳐나가 3명의 고블린들이 맛있는 식사를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들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바로 공격 모드로 돌입했죠. 벌컨과 아리아는 그녀에게 후퇴해서 타마와 함께 있으라고 했지만 그녀는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그녀는 앞으로 돌진하여 무기를 버리고 발톱으로 2마리를 찢어 죽였어요. 마지막 고블린이 공격해오자 그녀는 검을 집어들고 그것을 그림자 세계로 날려보냈고 모두가 충격에 굳어버렸어요. 타마는 그때 자신이 모든 옛 능력을 그대로 되찾아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더 이상 싸울 고블린이 없자 스텔라는 짜증이 나서 더 강한 적들을 원한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더 깊은 지하 감옥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했고 거기서 오크 2마리를 만났습니다. 돌격하는 와중에 스텔라는 첫 번째 오크를 붙잡아 벽에 내던졌습니다. 두 번째 오크는 공격할지 말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복도는 그들의 내장으로 물들었고 그 여자애들은 지하 감옥 더 깊숙이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박테리아 덩어리들이 들끓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아리아가 경고하기도 전에 스텔라는 곧장 뛰어들었고 그 미끈미끈한 촉수들이 그녀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타마가 나서서 엉켜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스텔라를 흥분시켜 맹렬한 공격을 하게 만들었어요. 블롭들은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검을 빼앗고 거리를 유지했죠. 끈적끈적한 슬라임 쉐이크로 그녀를 뒤덮기 전에 그것 때문에 스텔라는 완전히 흥분해서 제정신을 잃었어요. 아리아와 불칸이 그녀를 돕기 위해 달려왔어요. 하지만 타마는 스텔라의 폭주가 그녀의 용 본능이 발동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타마는 촉수 능력을 발동하여 소녀들을 위험에서 구해냈고 엄청난 물줄기를 쏟아부어 끈적끈적한 위협을 없애버렸어요. 혼란이 가라앉자 스텔라는 자신이 그렇게 당한 것에 대해 완전히 바보 같다고 느꼈어요. 타마는 부드러운 말로 그녀를 진정시키며 해를 입지 않도록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약속은 스텔라에게 큰 충격이었고 그녀의 달팽이는 감정을 감당하지 못해 과도한 점액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감정을 감당하지 못해서 점액이 더 많이 흘러나왔어요. 결국 스텔라는 불카누스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어요. 불카누스는 그녀가 팀의 정식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대화는
스텔라가 전에 망쳐놓았던 모든 모험의 기억들을 되살려냈어요. 함께 일했을 때 얼마나 강력했는지 기억하면서 후회 대신 미친 듯한 흥분에 불타올랐어요. 후회 대신 그 기억은 그녀를 엄청난 흥분으로 가득 채웠어요. 극심한 공황 상태에 빠진 아리아는 드라마틱하게 과장하며 탐에게 전설적인 촉수 기술을 선보여달라고 애원했어요. 자신의 폭발적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면서요. 그것만이 그녀의 폭발적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이죠. 타마는 말도 안 되는 부탁을 처리할 시간조차 거의 없었어요. 스텔라는 미치광기처럼 갑옷을 벗기 시작했거든요. 다행히도 벌컨이 마지막 순간에 개입했어요.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그 난센스를 막았죠. 그 일이 있은 후에 그들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고 다음 불운한 표적을 찾아 지하 감옥을 배회했어요. 스텔라가 그들의 분대 계획에 어떻게 들어맞는지, 그리고 상황이 험악해졌을 때 어떻게 팀과 함께 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잠깐 휴식을 취했어요. 잠깐 이야기한 후에 그들은 오크무리를 만났고 스텔라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방패를 꺼내 들고 그들에게 다가가 덤벼들라고 도발했다. 그중 하나가 넘어왔고 무모하게 그녀에게 돌진했다. 그녀는 침착하게 움직여 순식간에 팔을 잘라냈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다가갔다. 하지만 그녀가 끝장을 내려는 순간 그것은 겁에 질려 도망쳤다. 하지만 그녀는 놓아주지 않았고 주저없이 뒤쫓았다. 타마는 자신의 마법 강화 능력을 발동시켜 아리아와 불칸의 마법을 증폭시키는 동시에 아리아의 타마아기 피클에 대한 집착을 증폭시켰다. 그들은 앞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파괴하며 나아갔다. 욕조를 우연히 발견하고는 들어가서 쉬기로 했어요. 몇 초 만에 타마는 자신의 생각과 싸우고 있었어요. 그녀의 풍만한 가슴을 또 보게 되면서요. 그것들은 바로 그의 눈앞에 있어서 더욱 힘들게 만들었어요. 마치 우유병처럼요. 결국 그는 참지 못하고 아리아의 가슴에 기대어 긴장을 풀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때 스텔라가 드래곤 모양 베개를 가지고 와서 끼어들었고 타마에 관심을 두고 아리아와 경쟁했어요. 스텔라는 분명 아리아가 자신과 같은 레벨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타마를 더 잘 대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리아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고 상황은 급속도로 뜨거워졌어요. 벌컨은 스텔라에게 타마의 후처 자리에 앉았지만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었어요. 가슴과 가슴을 맞댄 격렬한 대결은 타마를 천장까지 날려버렸죠. 진정을 하고 나서 길드로 돌아온 그들은 스텔라를 아놀드에게 소개시켜주고 공식 모험가로 만들어주었어요. 아놀드는 그들에게 특별한 일거리를 가지고 온 라이즈라는 남자를 데려왔어요. 라이즈는 자신이 긴 여행을 준비 중이며 귀중한 것을 지킬 강력한 호위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어요. 아리아가 무엇인지 묻자 라이즈는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는 자신이 숨겨둔 곳 창고로 그들을 데려갔습니다. 충격적인 것을 스텔라의 용 시체를 라이즈는 그것을 보여주며 이것이 적과 싸우다 죽은 짐승의 유해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상인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고 그것만으로도 그가 그것을 그것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스텔라는 그 해골의 시선을 고정한 채 타마는 그녀의 마음속에 접속하여 그녀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스텔라는 괜찮다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시체를 보자마자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죽음의 기억이 밀려들어와 슬픔에 잠겼습니다. 사실 그녀가 강력한 탐에게 느끼는 감정 때문에 그 고통은 더욱 깊습니다. 그때 아놀드가 나타나고 아리아가 떠나기 전에 그녀에게 B급 계급 승진 훈장을 건넵니다. 그 후 대원들은 호위 임무를 시작하고 아놀드와 불칸은 그들을 배웅합니다. 그들이 전진하는 동안 계속해서 위험에 처하지만 그 마차를 막을 만큼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아리아, 스텔라 그리고 타마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임무를 수행합니다. 해가 지자 그들은 야영을 하고 라이즈는 아리아에게 은방울꽃을 건넵니다.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스텔라는 그것들이 무슨 의미인지 묻습니다. 라이즈는 그의 약혼녀 엘리자도 그 꽃을 매우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전에는 그녀를 위해 꽃을 항상 따주곤 했어요. 그 말을 듣고 타마는 모든 것을 연결해서 그 이유가 그 남자가 주인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이유라고 생각했어요. 그러자 아리아는 그가 지구용 해골로 무엇을 할 계획인지 물었고 그는 그게 좋은 질문이라고 인정했어요. 알고 보니 어떤 무기상의 큰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서 희귀한 재료들을 쌓아두고 있었어요.
그 말에 타마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그들이 싸웠던 악마가 강력한 생명체가 되살아났다고 언급했던 때였어요. 일이 마무리되자 라이즈는 내일까지 글래드스톤에 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좀 쉬는 게 좋을 거예요. 캠프는 밤을 맞이하지만 이른 새벽 깊은 시간에 이상한 무언가가 그 지역을 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타마가 텐트에서 뛰쳐나와 상황을 파악하려 합니다. 그들의 캠프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적어도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아리아가 그 와중에 깨어나고 라이즈는 모두를 안정시키며 화물이 안전하다고 알립니다. 그는 이것이 새로 형성되는 미궁일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지만 던전은 어디서든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던전이 생성될 때 밀려드는 짙은 안개를 헤치며 전진하고 라이즈는 무사히 통과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리아는 안도감을 느끼지만 다시 와서 확인해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한편 타마는 얼마나 신선한 미궁이 늘 희귀한 재료들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개를 벗어나자 라이즈는 누구든 안으로 들어갈 사람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는 이렇게 신선한 것을 탐험하는 것이 얼마나 드문 일인지 지적합니다. 그들이 찾은 귀중품을 자신에게 팔면 더 좋을 것입니다. 그 말에 두 사람은 들뜨지만 상인은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일깨워줍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없었는데 안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무슨 일이든 대비하는 게 최선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안개에 가까워지자 타마는 신성한 사자에 보호막을 활성화하여 일행 위에 방패를 펼칩니다. 그 힘을 느낀 스텔라는 아무 생각 없이 전속력으로 돌진합니다. 아리아가 속도를 줄이라고 소리쳐도 무시한 채 아리아는 스텔라를 멈출 방법을 찾다가 문득 불칸이 이런 경우를 대비해 남긴 메모가 생각납니다.